와우! 달순의 라이브! 메시가 어디로 갈까요? 팀에 이적 요청서를 보낸 리오넬 메시가 진짜로 팀을 떠나게 된다면 어느 팀으로 갈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. 현재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팀들을 좀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, 맨유, 첼시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. 또 프랑스의 파리도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인테르,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고향팀인 뉴얼스 올드보이스도 나오고 있고요. 아니면 뭐 미국 이런 데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아직 그 고향에 돌아가서 뉴얼스 올드보이스 같은 데 뛰긴 좀 그렇죠. 아주 나중엔 모르겠지만 미국도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직도 뭐 33살이긴 하지만 리오넬 메시가 계속 뛰어올 수 있는 선수의 탑 레벨이기 때문에 좀 더 유럽에서 남아서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 좀 우승 더 도전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스페인의 아스지도 지금 온라인 투표 중이에요. 리오넬 메시가 어디로 갈까요? 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. 저희가 이제 이걸 점심 때 기준으로 한번 딱 잘라봤더니 거기도 투표 결과 일단 점심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많은 건 맨시티가 유력하다라고 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가 파리, 세 번째가 인테르, 네 번째가 맨유, 다섯 번째가 첼시 이런 순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런 팀들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딱딱딱딱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맨시티가 팬들은 꼭 가장 유력한 거 아닙니까?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,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로서는 좀 만약에 메시가 이적한다면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.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. 뭐 이적료라든지 연봉 메시 맞춰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. 뭐 바이아웃이야 조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만 놓고 보더라도 메시의 연봉이 지금 나온 거 환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1,000억 원 안팎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맨시티의 어떤 체력적 여력이 있다 이런 거고, 두 번째는 또 그러면 시장도 리그의 시장도 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시장 규모가 또 된다 이런 거죠. 유럽 축구계에서 시장의 규모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지 않겠어?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메시가 한번 뛰어보는 건 어때?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죠. 자, 세 번째, 이게 뭐 결정적일 수 있죠.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전술적인 합 혹은 인연 이런 거죠.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 정말 메시와 과르디올라 감독의 합이 정말 좋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팍 올라가가지고 정말 불꽃을 태우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과르디올라 감독과 메시가 만난다고 한다면 2012년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 건데, 그러고 보니까 맨시티에는 뭐 바르셀로나 라인들이 많잖아요. 감독도 감독이지만은 이 풋볼 디렉터인 치키 베이리스타인 같이 이렇게 바르셀로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메시를 이해하는 그런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는 명분 뭐 이런 겁니다. 뭐냐면 맨체스터 시티가 뭐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우승을 했지만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하나 있죠. 네, 바로 챔피언스리그입니다. 그래서 메시가 제가 맨시티 가서 한번 그동안 시티가 못했던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명분적으로도 좀 있지 않냐 이런 거고요. 약간 좀 별도로는 사실 그동안 이제 맨시티가 이런 바르셀로나 라인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메시야 약간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. 2016년에도 한번 그런 좀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볼 때 메시가 맨시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?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게 많은 거죠. 하지만 단 하나 걸리는 건 뭐죠? 맞습니다. 재정적 페어플레이. 요거는 조금 좀 걸리는 대목이죠. 지금 한번 징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징계가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있어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요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이렇게 좀 피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저촉되지 않으면서 메시를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또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보겠습니다. 맨유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일단 맨유도 재정적 영역이 된다 이런 거죠. 돈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 제이든 산초의 영입을 두고 사실 맨유 좀 머리 아프잖아요. 뭐 된다 안 된다 뭐 다시 돈 올려달라 막 이러는데 이럴 거면 진짜 이제 제이든 산초 아니고 그냥 메시로 확 그냥 한 방에 그냥 합시다. 이렇게 급선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눈 겁니다. 그리고 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아마 축구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. 구단의 메인 스폰서들이 있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유의 유니폼 메인 스폰서가 브랜드 어디죠? 아디다스잖아요. 이럴 때 이제 가끔씩 그런 돈 많이 주는 스폰서들이 선수 영입 과정에서 약간 지원 사격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. 이 선수들 좀 좋지 않아요? 이렇게. 아디다스의 메인 모델이 누구죠? 맞습니다. 리오넬 메시입니다. 그래서
아디다스가 약간 움직여가지고 물론 뭐 그게 결정적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때문에 맨유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까 제가 투표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지금 솔샤르 감독하고 좀 맞아요 이런 이야기죠. 그러니까 거기가 마시알이나 레시포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어찌 보면 메시보다는 좀 더 직선적이고 빠르고 이런 이제 형태인데 조금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의 메시 조금 갸우뚱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팀 두 번째 첼시입니다. 첼시는 아무래도 폭풍 영입 이것 때문에 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베르너 영입했죠, 지에우 영입했죠, 그리고 줄줄줄줄 뭐 계속 영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게 한번 바꿔보는데 리오넬 메시 정점으로 한번 딱 바꾸면 이건 완전히 팀 바꿔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물주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내 어떤 그 꿈 진짜 한번 이런 선수 한번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이제 그 리오 퍼디난드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. 그 내가 램파드하고 친구인데 램파드 감독이 메시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. 이런 얘기도 약간 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첼시하고도 좀 연결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기도 좀 가능성은 좀 약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램파드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감독 데뷔 쫙 해가지고 정말 팀을 4위로 잘 이끌었고 거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젊은 팀, 빠른 팀 이런 팀을 했는데 메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. 물론 메시는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결이 다른다는 거죠. 좀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의 어떤 팀 리빌딩의 어떤 그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. 여기도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첼시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른 리그 쪽으로 좀 가보면 맨시티 다음으로 유력한 팀 뭐 또 역시 파리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. 파리 하면 일단 돈 너무 많습니다. 뭐 카타르 자본이 여기를 좀 끌어가고 있는데 네이마르, 음바페 이런 선수들 영입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붓잖아요. 지금 메시 정도로 영입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이 선수 정말 다시 데려와 주세요 했던 게 바로 네이마르였잖아요.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 안 데려오면 제가 네이마르 있는 팀으로 갈게요. 우리 이런 이제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겠냐. 그래서 네이마르와 메시가 파리에서 제외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진짜 만약에 파리로 간다면 메시가 이런 저세상 공격 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. 음바페, 네이마르, 메시, 디마리아.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라인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축구 역사상 상상하기 어려울 정말 아니면 손꼽는 몇 가지 어떤 공격 라인과 하나의 또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 요거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거고요. 또 역시 아까 맨시티 얘기할 때 그 명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리도 마찬가지죠. 파리도 이번에 그 사상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 결승전까지 올라왔지만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가가지고 파리 한번 진짜 챔스 우승 한번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. 그래서 파리도 유력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력한 팀 이탈리아 인테르도 이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. 그 인테르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도 어느 자본이 들어가 있나요? 네, 중국 자본 여기 좀 들어가 있죠. 얼마 전에 저희 콘테 감독 잘릴 뻔했잖아요. 중국 자본이 잘못 보여가지고 그랬다는데 다시 그렇다 콘테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중국 자본이 지금 인테르의 그 70%의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입김이 좀 센데 메시에 대한 꿈이 있죠. 메시 한번 데려오자. 지금 사실 인테르가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도 아깝게 준우승, 유로파리그에서도 아깝게 준우승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고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야 그러면 메시 좋은 매물 아니야? 이런 거죠. 한번 데려오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고.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현 회장은 아니고요. 이 마시모 모라티 전 회장이 기회가 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? 인테르가 메시를 영입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언젠간 데려올 겁니다.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. 물론 뭐 전 회장의 말이니까 그게 뭐 완전한 뭐 정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인테르와 사실 메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아니야.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이탈리아 집 샀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. 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시와 같은 동양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의 어떤 컴비 플레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?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.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우타로를 공격수 때문에 데려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. 수아레스 좀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. 네.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잖아요.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또 요거는 좀 재밌대요. 제가 여러 가지 좀 미디어를 좀 살펴보다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. 인테르로 갈 가능성 중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거긴 세금이 다른 데보다 적어요. 네,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
이탈리아 쪽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저 메시가 이런저런 수입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는 수입인데 항상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좀 알아왔는데 이탈리아가 다른 데보다는 세금을 좀 적게 내면 이렇게 분석하는 데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진짜 어디로 갈까요? 여러분들 어디로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도 있을까요? 와, 그러면 진짜 완전한 뉴스인데. 네, 저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